안녕하세요. 제 첫 번째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살고 있는 레오라고 하고요. 어, 약간은 일기처럼 제가 영국에서 알게 된 새로운 스킬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운전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맨체스터나 런던처럼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진 않은 좀 외곽 도시에 살고 있어요. 워링턴이라는 곳인데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조금 고달픈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좌측 통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처음 영국에서 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어, 생각보다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딱 비행기 내려가지고 렌트카 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드는데 의외로 조금 운전하다 보니까 한 10분, 20분 정도 운전하다 보니까 적응이 빠르게 됐고요. 어, 운전하실 때 좀 오른쪽으로 좀 많이 붙어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른쪽은 이게 보이니까 그냥 최대한 딱 붙어가지고 필요할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은 크게 우려스럽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헷갈리는 게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들어가는 차선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뭐 일반적인 도로는 그냥 앞에 차 따라가든지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왼쪽에 붙어서 가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뭐 입구가 하나만 있는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간다거나 할 때 이게 본능적으로 차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한번 큰 실수를 해 가지고 막 후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일 없도록 들어갈 때 회전하거나 이럴 때 왼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운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좌측 통행 관련 부분에서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회전교차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어로 라운드어바웃이라고들 부르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선 좀 보기 힘든 시설이다 보니까 오셔서 다른 한국 분들도 라운드어바웃에 대해서 몇 번 불평하신 내용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몇 가지 규칙만 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우선 두 가지로, 진입 타이밍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파란불이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딱 라운드바웃이 앞에 있으면은 가서 정지선에 그냥 멈춰요. 멈춰서 오른쪽을 보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가 있으면은 그냥 안 들어가요. 차선 상관없이 1차선, 2차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차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요. 차가 이제 없어지면은 그때 그냥 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지선에서 오른쪽만 보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라운드어바웃에서 대기하는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차선이 있으면은 자기가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출구로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바깥쪽 차선에 그리고 자기가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나간다, 뭐 그 외로 나간다 할 경우에는 중간이나 바깥쪽 차선으로 대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면 몇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게 몇 번째 출구로 나가면 된다라는 건데 이 출구 개념이 라운드업에서 동그랗잖아요. 제가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나간 출구가 1번이고 두 번째로 나가게 된 출구가 2번이에요. 이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1, 2번에 있는 라인이 제일 바깥쪽에 있어야지 다음 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이제 나갈 차례가 됐을 때 원활하게 회전 교체를 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번은 무조건 바깥쪽, 3, 4번은 중간, 그리고
그 외 이상이면은 주로 3차선, 4차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 정말 큰 라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막 3차 출구가 4개, 5개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가는 길에 보면은 정지선 전에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에 보면은 몇 번째 라인에 이렇게 대기를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 차선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거 보셔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1, 2번이면은 그냥 제일 바깥쪽 차선. 3, 4번이면 중간. 그 이상이면은 3차선, 4차선 이렇게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차량을 대기해 주시면 된다는 포인트. 이 부분이 좀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만 꼭 유의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회전이랑 우회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것도 신호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차가 안 오면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그냥 좌회전, 우회전을 하면 돼요. 근데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을 맞춰서 가면 되는데 우회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신호등이 있는데 우회전 신호가 안 써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네, 파란불일 때 무조건 우회전을 하셔야 되고 파란불이고 반대편 차로에 차가 없는 경우에 우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회전하러 이렇게 가 가지고 신호등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되면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파란불인데 반대편 차선에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냥 멈춰서 있으면 돼요. 그 차선 좌회전 좌측 차로와 반대 차로가 이렇게 약간 중앙쯤에 애매하게 멈춰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어쨌거나 차가 많다고 해도 뭐 반대편에 빨간불이 돼서 반대편 차가 멈춘다든지 하면은 그냥 그때 우회전을 하시면 돼요. 약간 빨간불이 됐는데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출발했고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이면은 반대편 차가 멈추면 그때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가 제일 팁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 운전 매너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그 쌍라이트 깜빡깜빡하면은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경우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양보할 테니까 너 먼저 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 뭐 좌회전 우회전을 하거나 뭐 뭔가 주차를 하거나 무슨 상황이든 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깜빡깜빡 한다면 너 해! 라는 의미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그냥 운전하다가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여기 썬팅이 없어 가지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면은 그쪽에서도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되게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운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양보해 주면 이렇게 따봉 엄지척 한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좀 운전이 편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양보를 많이 해줘 가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운전면허 좋아요. 그리고 다음번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주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 주유소랑 조금 달라요. 가셔서 이제 무조건 다 셀프 주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유하러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 그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 기계에서 뭐 시키는 지침 대로 뭐 "나는 펌프에서 낼 거다." 그러니까 주유기에서 바로 돈을 낼 거다 하면 펌프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 뭐 키오스크에서 낼 거다 하면 키오스크 선택하시면 되고 대부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가셔서 주유기 앞에 딱 주차를 하시고 주유건을 뽑아 가지고 그냥 주유를 하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주유를 하면 그 기계에 지금 내가 얼마나 주유를 했느냐가 나오는데 그 주유 딱 끝내고 나서 다시 기계에다가 펌프 놓고 거기 펌프에 보면은 이게 몇 번째 주유기인지 이렇게 숫자가 크게 써 있거든요.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펌프에서 내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바로 긁으면 되는데 그 키오스크나 카운터 가서 내야 되는 경우에는 번호 기억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 몇 번째 펌프에서 주유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을 알려줘요. 그냥 그거 결제하시고 이제 떠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영국에서 운전하는데 크게 무리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주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외로 주차한 한적한 도시라고 해도 주차난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 주차장,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주로 거기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돈을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옛날에는 주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건 거의 없고 다 앱으로 내요. 페이 바이 폰이나 뭐 이런 앱들이 있는데 거기 주차를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 써 있는 설명에 따라서 앱으로 뭐 이렇게 내가 몇 시간 동안 여기 주차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불을 하고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건 주차장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잘 가셔서 일단 공용 주차장이면 들어가시고 거기서 뭐 티켓을 주면 티켓 끊고 그냥 바로 낼 수 있는 곳도 있고 들어가서 앱으로 결제해야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동전 넣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길거리에 그냥 노상 주차 약간 갓길 사이드 약간 인도를 이렇게 차 한 바퀴로 걸치고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철저하게 잡아요. 이거를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 내가 주차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닥에 주차하려는 곳에 보면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주황색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곳은 그냥 주차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그냥 주차를 해도 좀 괜찮게 넘어가는 편인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지간하면 다 그냥 두 줄, 좀 선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진하게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곳이 아니면은 대충 돼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갓길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어도 보면은 여기 뭐 몇 시간 동안 주차해도 된다. 뭐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대까지는 주차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지침을 보고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영국에서 운전하면서 가장 헷갈렸고 핵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싹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 생각에 사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영국에서 운전하는 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국에서 운전하듯이 하면은 큰 문제될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나 앞으로 영국에 오셔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규칙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차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차량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차량 정비하는 방법, 뭐 세차하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일화를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